어제 영화 속 이야기 같은 엄청난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고요합니다. 언론도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남의 눈에 티끌은 찾아내서 끝까지 추적하던 그리고 발언하던 검찰도 조용합니다. 내 눈에 대들보라서 그렇습니까? 어제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니까 고요합니까? 아니면 사실일까봐 두려운 겁니까? 어제의 폭로를 잠깐 요약해서 보여드리는 걸로 제 발언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그 이정석 검사 아내랑 지금 계시는 아주머니가 저와 상놈이래요. 검사나 경찰 고위 간부들은 정보자 조회가 자유로운 줄 알았습니다. 너무 쉽게 얘기하길래 그렇게 할 수 있구나. 네. 그 재벌 부회장이 네. 돈을 낸 게 아니냐. 여기 대해서 부인했거든요. 누구 이름을 댔습니까? 그 임원분 이름 대고 들어갔어요. 그 재벌 부회장? 네. 이정석 검사 와이프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 이름을 대고 들어간 거예요. 식사 대금은 혹시 일단 저희 남편도 안 냈고 고모부도 그냥 잘못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숙박도 식사도 별자는 걸 본 적이 없다. 네, 전 없습니다. 강촌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기 남해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갔었고요. 그리고 그 아저씨 이름으로 예약돼 있었고. 네, 아니면 혹은 그 딸의 이름으로 예약을 해준다든지. 네, 올해 2023년 2월 6일에서 7일 넘어가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경찰을 먼저 112 신고해서 불렀어요. 두 분이 먼저 왔고 제가 남편이 약에 취한 동영상과 함께 자료들을 보여줬더니 소변검사가 받겠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이 받겠다고 얘기를 해서 출동한 경찰분들이 수서경찰서 강력계 검사 도구를 가지고 오라고 현관 밖으로 나가서 이제 강력계 형사들에게 진술을 해요. 지금 들어가서 검사를 할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전화가 와요.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강력계 형사 2명에게 전화가 왔어요.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네. 그냥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버렸어요 그냥?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저는 아이가 집에 있으니까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거기 딱 이정석 검사 와이프가 앉아있는 거죠. 고모부의 개입이구나, 큰일 났구나. 확인할 수는 없는데. 네, 학교 등교를 시키고 저는 수사검사소로 바로 가게 됐어요. 2월 7일 이거 신고하러 왔다. 폭행으로는 고소, 마약으로는 고발을 했거든요. 그 당시 수사관분들은 잘 진행을 해주셨어요. 너무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꼭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까지 하면서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마약 사건 수사관이 자기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발령이 나서 이 사건을 더 이상 못 맡게 되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 수사관 6명이에요. 두 번째 분은 그러세요. 그 증거물 내십시오 하고 변호사랑 낮춰잡아서 증거물 받기로 한 분이에요. 근데 증거물 내놓으니까 가져가시라고. 세 번째가 유령 수사관. 약속도 잡았고. 이 사람 누구냐? 시간도 잡았고. 만나기로 한 날이에요, 그날이. 그런데 갔더니 그런 수사관이 없대요? 없대요. 네 번째는 계속 또 이름만 보내왔어요. 다섯 번째는 마약 수사팀이 수사검찰서에 처음으로 꾸려진 날이거든요. 그 마수팀 팀장에게 가서 진술을 하죠, 2차 진술을. 그런데 저쪽 변호사가 자기 수사기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증거물을 받아주면. 여섯 번째는요? 디지털 경제팀인가? 어떤 분 하나가 차출이 돼서 그분 제 사건을 맡았어요. 그래서 좀 진행했어요? 아니요. 팀장님이 하지 말라 그랬다. 제 거 하나 했죠. 휴대전화. SD카드를 이제 서울청 수사관이 뽑으려고 하는데 SD카드가 없는 거예요. SD카드를 넣어서 줬는데 SD카드를 본인들이 다 확인하고 휴대전화, SD카드 포렌식하자고 그 마스팅 팀장이 써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증거물을 보낸 건데 그거 영상이 있으니까 네, 여섯 번째 수사관한테 SD카드 어디 갔습니까? 라고 수사관이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돌려달라 해서 받아서 개인적으로 포렌식을 맡았어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가족들 간의 대화, 또 마약을 언제 했다고 특정할 수 있는 그 날짜의 사진들, 예를 들면 그 리조트 사진 같은 그렇게 사연을 하시거나 법을 받게 하고 싶어요,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걸 고쳐주셔야죠, 입법기관인데. 바꿔주실 힘이 있잖아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네, 해주셔야죠.
저는 아까 그 이정섭 검사인가요? 이정섭 검사의 그 가족의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아까 요약된 영상을 보니까 완전히 무법천지군요. 이런 것들이 아마 워낙 일상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아주 버젓이 저런 일을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발부하는 것 같습니다. 슬픈 오늘의 현실이고요. 아까 제가 장채고인님 글 들어드린 이유는 저희가 학자금 지원법, 대학생 학자금 지원법을 저희가 계속 추진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계속 발목을 잡아가지고 추진하지 못하다 최근에 의견 접근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서 학자금 지원법 입법에 참여해 주신 것은 정부 여당에 고맙게 생각하는데 또 거짓말 비슷하게 이거 지금 본인들이 했다고 이렇게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더니 이제는 이때까지 반대하다가 결국 야당 안에 힘겹게 동의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하는 일처럼 이런 식으로 왜곡 조작을 일삼는데 국민의 힘에도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또 있는 사실을 조작, 왜곡해서 잠시 국민들이 속는 것 같아도 그런 거짓말, 조작으로 결코 정치를 성공할 수 없다 이 말씀 드립니다.